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에는 마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로 멈춰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좀비라 불리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 오남용에 의한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그려지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흔히 보도되는 펜타닐만의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일지, 과연 이곳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알고도 쾌락을 위해 마약 복용을 계속하는 것일지, 합성 및 반합성 마약의 화학에 대해 소개합니다. 많은 국내외 뉴스에서는 미국의 좀비 사태를 펜타닐에서 유래한 위기라 이야기합니다. 선체로 몸을 완전히 접은 채 기묘하게 중심 잡고 그대로 계속 멈춰있는 기괴한 모습이 계속 관찰되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펜타닐. 펜타닐은 단순히 고리구조 몇 개가 연결된 사슬 형태의 유기분자로 보이지만 조금 더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 물질이 왜 마약성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피페리딘 고리 양쪽에 N페닐에틸 작용기와 N페닐 프로파나마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피오이드 화합물이자 양귀비에서 추출된 모르핀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피페리딘 고리의 존재와 더불어 이와 연결된 N페닐 프로파나마이드 유사 구조도 확인됩니다. 바꿔 말해 펜타닐은 모르핀의 구조적 특성을 해체해 사슬 형태로 재창조한 화학 합성 물질입니다. 구조적으로 유사한 만큼 펜타닐은 모르핀과 동일한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아미노산들의 3차원 접힘이 만들어내는 결합 공간에 유사한 방식으로 관여해 효과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가량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작용하기 위한 수용체로의 접근을 위해 혈액-뇌관문의 지질층 통과에 더욱 유리한 사슬형 소수성 구조를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동일 시간 경과 시 펜타닐의 막 투과도가 모르핀보다 뛰어남이 확인되며 이러한 지질 내 침투성으로 해독제인 날록손 비교 테스트에서도 제거율이 낮고 해독제 제거 후에는 다시 효과가 재발생하는 경향성도 확인되어 모르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한 오피오이드 물질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 비교는 이처럼 지질층 투과도를 바탕으로 얼마나 빠른 반응이 가능한가로 흔히 비교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르핀보다 2배 강력한 유사 분자 다이아세틸 모르핀에서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이름으로는 헤로인입니다. 친수성 수산화 작용기를 소수성인 아세틸로 치환해 장벽 투과율이 압도적으로 빠르며 내부에 유입된 후에는 효소 반응을 통해 아세틸기를 떨어뜨려 모르핀의 형태로 되돌아가 작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세틸기 유무에 따라 뇌 내에서 결과적인 모르핀 농도가 달라지는데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부터 헤로인의 2배 강도가 표현됩니다. 모르핀과 헤로인의 관계에 착안한다면 헤로인처럼 투과도는 높아 효과적이지만 헤로인보다는 덜 위험한 물질을 찾고자 하는 시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있지만 소수성이 약간 덜할 것 같은 옥시코돈이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옥시코돈은 1916년 독일에서 처음 합성에 성공하는데 모르핀이 양귀비 즙액에서 직접 추출된 천연 마약인 것과 달리 옥시코돈은 양귀비의 또 다른 성분인 테바인을 화학적으로 변형시켜 만든 분자입니다. 테바인이라는 이름은 상이집트의 도시 테베에서 기원하는데 고대 이집트의 테베는 아편의 주요 생산지이자 유통 중심지였습니다. 19세기 화학자들이 양귀비 속 알칼로이드를 분리해낼 때 전통적인 양귀비 명소인 이 도시의 이름을 따 테바인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옥시코돈은 반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자연에서 추출되는 물질은 천연물, 완전히 화학적으로 탄생한다면 합성 화합물, 그리고 천연에서 얻은 물질을 원료로 하되 화학 공정을 거쳐 구조를 변형시킨 것을 반합성물이랍니다. 반응은 상당히 간단해 테바인을 메타클로로퍼옥시 벤조익 애시드 혹은 그 외 과산화물로 반응시키면 테바인의 에놀 에터 구조를 공격해 14번 위치에 산소를 결합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14 하이드록시 코데이논이 만들어지며 모르핀 구조체의 탄소 넘버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니 참고 바랍니다. 이후 이중결합을 제거하기 위해 팔라듐 촉매하 수소와 반응을 거쳐 옥시코돈이 완성되죠. 합성이 매우 간단하지만 이 반합성을 간의 수공업으로 한다면 가장 큰 난관은 역시 테바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르핀과 비교했을 때 옥시코돈이 갖는 장점은 1.5에서 2배 더 강력한 진통 효과, 그리고 경구 복용 시 간에서 대사되어 효과가 떨어지는 모르핀과 달리 옥시코돈은 생체 이용률이 높아 알약 형태로 효과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옥시코돈은 내장 통증이나 신경병성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며 모르핀이라는 물질 자체가 임종을 앞둔 안 좋은 상황에나 사용하는 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반면 옥시코돈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낙인 효과가 적어 치료 순응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모르핀보다 부작용도 적습니다. 자연스레 옥시코돈은 의약품으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마약 좀비 사태의 시작은 옥시코돈으로부터입니다. 앞면에 알파벳 M이 사각형 내부에 그려져 있고 뒷면에 30이라 새겨져 있는 M30라는 알약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가 닥쳐오는데 퍼듀 파마는 1996년 옥시코딘이 서서히 방출되는 약물 전달 기술을 적용한 옥시콘틴을 출시합니다. 제약사는 서서히 방출되는 방식 덕분에 중독성이 1% 미만으로 매우 낮다는 거짓 정보를 의료계에 유포하며 의사들에게 공격적인 로비와 리베이트를 제공해 암 환자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치과 치료 등 단순 통증을 가진 경우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평범한 시민들은 병원 처방을 통해 옥시콘틴을 일상적인 진통제처럼 복용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중독되었죠. 퍼듀 파마는 결국 2007년 약물 위험성을 속인 허위 표시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6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고 이후 파산에 이릅니다. M30는 미국의 제약회사 말린크로트에서 생산한 30mg 옥시코돈 함유 정제의 식별 코드입니다. 암 환자나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한 강력한 처방 진통제죠. 아무 문제 없던 M30지만 오피오이드 위기를 통해 정부 규제로 처방이 까다로워지자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 암 시장으로 몰렸고 불법적인 M30의 복용이 늘어납니다. 2010년대 들어 미국 정부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규제를 강화하고 제약사들은 알약을 깨뜨려 흡입하지 못하도록 오남용 방지 제형으로 약을 변경합니다. 주요 전략은 다양한데 알약을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 망치로 내려치거나 분쇄기로 갈아도 가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레지스텍 기술이 대표적이며 가루는 낸다 해도 용매에 넣으면 끈적한 젤 형태가 되어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혈관 투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화학적 방지도 사용됩니다. 해독제를 알약 안에 숨겨두어 입으로 삼킬 때는 흡수되지 않지만 깨뜨리거나 녹이면 해독제가 활성화되는 기량제 전략도 있고 알약을 부수면 지독한 냄새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분을 넣어 흡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옥시코돈의 경우 과거 제형은 쉽게 가루 내 흡입과 주사가 가능했지만 이후 개선된 제형은 깨뜨리려 하면 가루가 아닌 젤 형태로 뭉쳐버리는 방식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남용 방지 전략이 시행되자 수요를 노린 마약 카르텔이 본격적으로 M30 모양을 본뜬 가짜 알약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반합성 성분인 옥시코돈이 비싸다는 것이며 간단히 단순 합성 가능하며 효과는 압도적으로 높은 펜타닐을 혼합하는 데서 사건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연구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에서 유통되는 가짜 M30의 거의 대부분은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고 펜타닐이 함유된 알약의 29%는 인체에 치명적인 용량이라고 확인됩니다. 결국 핵심은 처방 전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폭등하자 한 제약회사의 불법적인 행태에서 시작된 희생자들은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암시장으로 눈을 돌렸으며 카르텔은 기존 중독자들이 거부감 없이 약을 사도록 옥시코돈 알약 모양으로 정교하게 찍어내 유통합니다. 펜타닐은 합성이 간단하며 완전 화학 합성 물질이라는 점이 중요했는데 펜타닐 합성법은 흔히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450나노미터 파장의 푸른색 LED 불빛을 이용해 광화학 반응으로 펜타닐을 합성하는 방법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미 구조적으로도 여러 개의 고리가 얽혀있는 모르핀이나 헤로인, 옥시코돈보다 훨씬 만들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죠. 펜타닐로 쏠쏠한 재미를 본 카르텔은 지하 실험실에서 다른 종류의 오피오이드 물질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 줄여 말해 NSO로 구분합니다. 펜타닐에 이어 니타젠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추신경계 억제로 통증 완화와 진정작용, 그리고 호흡 억제 등의 효과를 보이던 오피오이드에 비해 문제 요소가 되는 호흡 억제가 더 빠르게 나타나 과다 복용 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가 더 심한데 니타젠은 매우 강력한 NSO 계열 마약으로 헤로인의 200배 수준의 효능을 보여 펜타닐보다도 강력하죠.
DEA의 발표에 따르면 니타젠과 그 유사체들은 이미 가짜 M30에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이 적발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25년의 일로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마약 좀비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물질이 혼합되기 때문인데 바로 동물용 진정제인 자일라진입니다. 펜타닐은 강력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중독자들은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진정작용을 하는 자일라진이 섞인 트랭크라는 불법 마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랭크는 진정제 혹은 안정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트랭킬라이저에서 유래했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진정시켜 불안을 해소하거나 잠들게 하는 약물을 뜻합니다. DEA 관계자들은 2010년경부터 푸에르토리코에서 자일라진이 그 자체로 남용되는 약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2022년 10월 보고서에서 밝힙니다. 중국 공급업체들이 자일라진을 온라인에서 킬로그램당 6에서 20달러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를 혼합하면 펜타닐이나 헤로인의 양을 더 줄일 수 있기에 혼합해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카르텔은 주로 중국에서 조달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유통하는 펜타닐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며 매우 위험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펜타닐과 자일라진은 뇌에서 작용하는 지점이 다르기에 두 약물을 섞으면 각각의 효과가 합쳐지는 수준을 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펜타닐은 뇌에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해 통증을 차단하고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반면 자일라진은 뇌와 신경계에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중추신경계 진정제입니다. 펜타닐의 쾌감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자일라진의 강력한 진정 효과가 그 공백을 메워 사용자를 오랫동안 몽롱한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펜타닐만 투여했을 때보다 약효가 훨씬 길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자일라진과 케타민은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케타민은 의식은 있지만 주변 상황과 분리된 듯한 느낌을 주는 해리성 마취제에 해당하며 반대로 자일라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진정제로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탁월합니다. 거리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펜타닐은 지용성이 매우 높아 세포막에 잘 스며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자일라진이 더해지면 신체 대사가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자일라진은 강력한 혈관 수축과 심박수 저하를 유발하며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간이나 신장에서 마약 성분을 분해하여 배출하는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펜타닐이 혈액 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지속시간이 물리적으로 연장됩니다. 자일라진 혼합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호흡 명령 체계를 이중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펜타닐이 뇌간의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 숨을 쉬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해독제인 날록손으로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만 자일라진은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날록손을 투여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자일라진은 펜타닐이 일으킨 호흡 저하 상태를 더 깊고 길게 고착화합니다. 구조 가능한 골든타임마저 삭제해버리는 셈입니다. 날록소는 다양한 형태로 오피오이드 마약 중독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보급되고 있지만 자일라진을 섞는 순간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일라진은 원래 동물을 진정시키기 위해 설계된 약물로 체내에 들어오면 말초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부 조직으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고 산소가 부족해진 피부 세포는 질식 상태에 빠지며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마약은 주사 바늘에 의한 감염으로 주사 부위가 붓거나 썩지만 자일라진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작용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팔뿐만 아니라 손, 다리, 등, 심지어 얼굴까지 혈류가 상대적으로 약한 말초 부위 어디서든 괴사가 발생해 살이 검게 썩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파괴됩니다. 외형조차 좀비와 같아지는 셈이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진정 효과까지 결합해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게 됩니다. 불법 마약 중독자들은 이미 펜타닐에 극도로 중독되어 이 위험을 무시해 문제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교와 네덜란드의 CHDR 등에서 펜타닐 백신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 인체 임상 1상 및 2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쥐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는 약 98%의 차단 효과를 보이며 성공적이었으며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데는 앞으로 약 5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은 표적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펜타닐 백신은 오직 펜타닐만 표적하여 백신을 맞은 환자가 수술 등을 위해 병원에서 모르핀 등 다른 진통제를 처방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역시 또 다른 변종 마약이 나올 경우 기존 백신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세균과 항생제의 싸움이나 바이러스와 백신의 싸움처럼 마약과의 전쟁도 계속해서 군비 경쟁이 필요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 아닌 인간의 악의와 인간을 구하려는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자일라진은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 않지만 날록손과 모르핀의 관계처럼 유사 구조를 갖는 다른 물질을 해독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일라진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데토미딘과 메데토미딘은 동물용 진정제에 해당해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형태를 갖는 클로니딘과 로펙시딘은 안전성이 검증되어 인간의 치료 목적으로 승인된 성분들입니다. 고혈압 치료제이자 오피오이드 금단 증상 완화에 널리 사용되며 자이라진과 클로니딘 모두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에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줄이며 강한 진정작용을 유발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날록손과 로펙시딘 복합제제를 이용해 불법 마약 중독자를 해독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미국의 마약 좀비 사태는 펜타닐 하나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며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 중독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시작에는 합법적인 의약품이었던 옥시코돈 서방정 제제인 옥시콘틴의 불법 의약품 로비와 정보 교란으로 대규모의 일반인 중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일라진이라는 동물용 진정제가 혼합되어 괴사와 좀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마약 백신을 개발하고 경쟁적 저해제를 투여하는 등 인간과 인간의 과학기술 간의 끝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